최근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하고 나서부터 이제까지 정부 당국이나 현대의학이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금씩 대응이 달라져 있기도 하고 처음에 했던 말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현대의학은 코로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처럼 처음 생긴 질병은 일반 국민뿐 아니라 의료계도 너무나 생소해서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마스크만 잘 쓰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해서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불편해져서 가장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심폐기능이 떨어진 노인분들입니다. 폐활량이 확보 안 되면 서서히 말초순환에도 문제가 생겨서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청력이나 기억력 등 인지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스크가 코로나를 막을 수 없다면 굳이 마스크를 쓰는 게 더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코로나 피크기에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지만 아직도 마스크가 코로나를 막을 수 있을 것처럼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주장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그 주장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를 처음에는 예방해 줄 거라 말했었고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피크가 발생하자 이제는 코로나에 걸려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적기 때문에 맞아야 한다는 것으로 살며시 말이 바뀌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치명적이지 않고 60세 이상일 때만 치명률이 높아서 젊은 사람들은 백신으로 인한 효과가 별로 높지 않고 백신 부작용에 의한 리스크만 증가해서 권장하지 않다가 이후에는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사람들로 인해 코로나에 취약한 노인분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니 젊은 사람들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고 지침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논리가 이런 식으로 무원칙하고 변덕스럽게 바뀌어도 국민들은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피크기에 거의 대부분 백신을 맞았고 거의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코로나 피크가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국민의 99%가 코로나 항체를 보유하고 있게 되었고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음을 대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대규모 코로나 감염은 안 생길 줄 알았는데 현재 엄청난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코로나가 전염성이 실제 있는 것이고 예전보다 마스크를 덜 써서 재유행하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를 예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코로나가 재유행되는 것일까요? 만약 지금은 재유행이 전염이 아니고 한번 감염된 이후로 여전히 잠복하고 있어서 잠복기에는 음성이었다가 면역이 허약해진 시기에 다시 증식을 새로 시작하는 형태라면 마스크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을까요? 코로나 검사가 정량 검사라서 그래서 일정 수치 이하에서는 검출이 안 되는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치가 검출 안 될 수준만큼으로 감소하면 음성으로 판정이 되는 것이라서 늘상 잠복하는 것이라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 대응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서 사라지지 않고 인체란 숙주에 잠복하는 형태라면 사실 마스크는 필요 없게 되고 오히려 폐활량이 나쁜 노인분들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력이나 청력, 인지능력 모두에 치명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스크가 이제 전염을 막지 못한다면 당연히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장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게 필요한지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전염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중증화율이나 치사율을 낮추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점막의 면역이 나쁜 사람들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데 노인분들은 점막이 메말라 있고 이로 인해 점막 면역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점막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코로나 증상을 대증요법적으로 감소시키는 약물들인 소염 진통제들입니다.
노인분들의 면역력 자체를 낮추는데 이 소염 진통제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점막 면역력도 약해지고 점막이 메마르지 않아야 점막에 달라붙어 염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배출이 용이해지는데 진통제를 남용하면 점막이 더 메마르고 손상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비강이나 기관지, 점막 그리고 폐에서까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하는 순간 엄청난 염증들이 생기게 되고 농성가래와 코가 만연하게 되는데 이를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노인분들은 호흡곤란을 겪게 되고 연쇄적으로 심장 박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증화되고 사망에 이르는 노인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진통제를 줄이거나 진통제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위험한 노인분들에게 사용하는 팍스로비드 같은 약물들은 비교적 점막 면역력을 약화시키지 않음으로써 안전하게 환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점막 면역력에 집중해 본다면 굳이 팍스로비드 아니더라도 안전하게 코로나를 극복할 치료 방법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황청 심원을 활용해서 진통제 하나 안 쓰고 코로나를 해결하였습니다. 인후통과 몸살 증상이 심해 진통제를 굳이 쓰더라도 쌍화탕을 같이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점막 면역력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농성 코가래가 많아지면 계지복령환을 같이 먹으면 빠른 시간 내에 증상이 소실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쉽고 경제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값비싼 코로나 치료제를 먹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진통제 남용으로 사실은 점막이 더 메말라서 호흡곤란이 오는 것도 막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통과 혼란은 훨씬 빨리 종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저절로 땀을 많이 흘리면서 이게 진통제를 먹은 것만큼 점막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코로나 피크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땀을 내게 해서 비강과 기관지, 인후점막을 더 메마르게 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